한교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뱅골드 한교수 매니저 나와 계시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교수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구 될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요. 링크 타고 오시면 여러 가지 시황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방송도 있죠? 예, 자 오늘도 3시 50분에 네. 여집시 이제 무료 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이 구간 이제 시장이 단기로 조정권에 들어가면서 이제 경계감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요 구간이 기회인가 위기인가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기회라면 어느 섹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인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무료 방송 참석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바닥에서 이제 V자 반등이 나와줬고 네. 이 과정에서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조금 더해지면서 엎치락뒤치락. 그렇죠. 당분간은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오늘은 IT라던가 5G가 상대적으로 못 가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죠.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리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종목들이 이제 많이 안 좋죠. 뭐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조금 더 주춤해진 모습인데요. 네. 자, 세경 하이테크부터 잠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네, 세경 하이테크 자, 볼게요. 종목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 지금 시장의 이제 흐름 자체가 전체로 지수가 이제 조정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종목들의 흐름 자체가 대체로 좀 약세권에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뭐 이제 일부 IT 섹터권의 종목군들 그들 종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같이 나타나는 현상들이니까 너무 자, 민감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경 하이테크는 바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께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포트에 담아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렸고요. 주말과 주 초반을 중심으로 한 매집 전략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자, 지금은 이제 그 IT 섹터들 중에서 5G하고 반도체 쪽은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쪽의 종목에 대해서 세경 하이테크에 대한 저가 매수를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데코필름을 중심으로 한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큰 상태인데 이 스마트폰 업체들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안 좋았었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게 되면 바로 시장 점유율을 또 경쟁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본격적으로 출하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은 주가는 바닥을 탈출한 데 약간 눌림적인 여지가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무너지는 형태는 아니고요. 다시 한번 약간 이제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던진다라는 관점보다는 홀딩 그리고 밀릴 때는 조금씩 주워 담는 이런 전략은 아직은 좀 필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바닥을 탈출해서 눌림을 주고 나서 치고 갈 때 주가의 반등세가 짧게라도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 전략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SK 하이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K 하이닉스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들을 여러 개 말씀드렸는데 일단 주가가 단기로 오르고 나서 역시 눌림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종목과 함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면 되겠죠. 이 종목이 살아나고 삼성전자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가 이제 살아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엔 기술적인 흥미에서도 역시 바닥 탈출에 따른 기간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직전 저점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고 역시 이 구간에서 바닥을 찍고 만약에 치고 가는 이런 반등 장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시장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이러한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매도 관점보다는 홀딩 그리고 저가 매수는 아직은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솔리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5G 관련주들 가다가 좀 출렁거린 과정이 연출되다 보니까 조금 힘든 과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리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5G 관련주 전체적인 종목 자체가 그런 것이니까 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요. 시장의 흐름 자체를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아직 포기할 만한 단계는 아니에요. 더군다나 단기적으로 올랐고 충분하게 한 번 정도는 쉬어가야만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요. 이렇게 바닥을 탈출한 조용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눌림을 주고 반등이 나올 때는 2단 반등세가 좀 더 탄력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저는 홀딩 전략과 함께 아직은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그런 위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직은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살짝 상승이 멈추고 하락으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종목을 교체할 만한 그런 흐름은 안 나타나고 있다. 네. 따라서 홀딩 의견 주셨어요. 그럼 오늘 시장을 어떻게 정리해 봐야 될까요? 오늘의 한 큐 이야기 들어보죠. 자, 오늘 한 큐는 이제 극도의 경계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극도의 경계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적인 메리트는 살짝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실적이 잘 나와주느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모멘텀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극도의 경계감이 작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극도의 경계감이라는 말은 일단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두 가지 의미로 보실 수 있어요. 네. 극도의 경계감이라는 것은 역시 이제 또다시 공포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공포감이 극도에 달했다는 얘기는 주가가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단어를 보고 우리가 너무 무시하지 말고 왜 극도의 경기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은 일단 단기급등에 따른 경기감이 좀 많이 확산되어 있는 상태예요. 시장 자체가 많이 올랐죠. 많이 빠지고 그리고 V자 반대세가 나타난 상태에서 탄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경기감이 좀 많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올랐으니까 털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아직은 경기감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지금 현재 미국에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주말을 기점으로 미국의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확산 고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경기감과 공포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런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외국인들은 여전히 한국 증시에서 매도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저가 매수를 했었던 기관들도 매수세가 좀 약화되다 보니까 시장의 부담감들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수급 동향의 그림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최근 3개월 동안의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의 흐름입니다. 지금 이 빨간색 선이 바로 이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완만하게 매도하다가 바로 이제 2월 중순 정도 주가 본격적으로 매도가 계속 진행되는 모습이죠. 이렇게 외국인 매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살아나기 힘든 이런 상태고 기관 투자가들도 투신권을 중심으로 약간의 매도가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기관들도 녹색선을 중심으로 매도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안 좋다 보니까 개인들의 매수만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여전히 수급적으로 좀 힘들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되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상당히 완만해지고 있다는 점에는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된다. 그걸 꼭 체크를 좀 하시 바라고요. 자, 다음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하죠. 개인 투자자들의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는 강력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 투신권을 중심으로 외국인들도 매도가 매도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매도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모습이고 기관들도 전체로 매도세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코스닥 시장도 수급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태.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완만해지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한다면 시장은 분명히 극도의 경기감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능성, 시장의 바닥 가능성,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기감에 조심도 해야 되지만 공포가 높아지고 있다, 공포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 다시 말해서 투자 기회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라고 한 큐를 정리해 주셨어요. 그럼 내일장 그리고 이번 주 전체적인 한 수도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어떤 한 수 갖고 오셨어요? 자, 여전히 미국 코로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전히 미국 코로나. 근데 다른 국가들도 우리와 좀 비슷한 사이클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그렇죠. 줄어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간차 공격으로 특히 미국은 여전하거든요. 이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뭐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시작됐고 그리고 이탈리아라든가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진행됐는데 네. 이제 유럽과 이탈리아 쪽은 이제 좀 진정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게 미국이고요. 미국이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글로벌 경제도 살아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의 코로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는 나올 만한 호재는 다 나왔어요. 지금 코로나19가 확산 국면에 이어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도 4번에 걸친 경기 부양 대책이 다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만약에 코로나19가 잡히지 않고 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더라도 시장 자체가 살아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올 만한 호재는 분명히 다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으면 시장은 분명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코로나19. 자, 이번 주에 과연 정점에 다다를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코로나19가 정점 여부가 정점이 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분명히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된다.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오늘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그리고 사망자 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번 주 안에 미국에서 정점이 다다를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측면이고요. 앞서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그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고 또 미국에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좀 주춤해지니까 미국 당국에서는 경기
그 미국 경기를 V자 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경제 재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중심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정점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주중반 후에 지수 반등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정 장세가 우리가 약간 무섭고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시장 자체가 안정되고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시장을 좀 보시면 하고요. 자, 그림을 하나 더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시장의 차트, 일봉 차트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 자체를 보실 때 막연한 공포감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투자를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나스닥 지수라든가 다우지수의 흐름을 보시는 게 좋아요. 가장 근본적인 흐름은 V자 반등세가 분명히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살아났고요. 살아난 상태에서 가장 민감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5일 이평선입니다. 이 5일 이평선 중심의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선에서는 절대 무사하지 마세요. 5일 평균선 중심의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선에서는 시장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 만약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만약에 5일 이평선을 중심으로 만약에 깨진다. 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최근에 한 큐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정보들도 같이 한번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뭐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5일선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5G가 됐건 반도체가 됐건 스마트폰이 됐건 그들 정보도 한번 털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추세가 살아있는 선에서는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시자라는 측면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더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의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은 시장은 낙폭과 때는 반등이 나오면서 많이 빠졌던 종목이 올라갔죠. 이제부터는 시장 자체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이러한 등치 큰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삼성전자도 이미 바닥을 찍은 상태고 중간 바닥을 상태고요. 그리고 다시 눌림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거래량이 지금 바닥권이고 주가가 벌써부터 세 번째 바닥을 다져가는데 미미하게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반등이 나옵니다. 중간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구간에서 조정을 끝내고 반등이 났을 때는 양봉이 비교적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면서 그 IT 섹터들이 여타 중소형 IT 종목들의 반등세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흐름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나스닥의 추세가 이 5일 이평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좀 꺾이는 듯한 분위기가 보인다면 그때 우리는 확실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주셨어요. 그럼 한 종목으로 또 오늘 장 마감을 준비해 봐야겠죠. 40분이 채 남기지 않은 오늘 장 어떤 종목으로 한 큐를 마무리해 볼까요? 자, 오늘은 아모 그린텍이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모 그린텍이 오랜만에 또 소개해드리는 저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2차 전지 쪽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네. 일단 2차 전지 쪽보다는 저는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좀 더 많이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은 이제 제가 방송에 처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기술 상장 특례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작년 초반에 상장이 됐었고요. 긴 시간 동안의 기간 조정을 보고 나서 최근 이제 움직임 자체가 좋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를 볼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플렉서블 배터리입니다. 휘어지는 그런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이 배터리는 파손이 되거나 만약에 꺾이거나 이런 상태가 진행이 되더라도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 개발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의료 장비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제품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례 상장 기술 기업이기 때문에 작년 초반에 상장되고 나서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하다가 최근에 반등 자체가 강합니다. 자, 이때입니다. 긴 시간 동안 장기 횡보세를 기록했던 종목이 바로 몇 달 전부터 본격적인 급등이 나타났고요. 자, 요 구간입니다. 바로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인 증권시장이 폭락세를 기록하면서 이 종목도 여기까지 급락이 나타났던 종목이에요. 그러나 강력한 기술력 때문에 저점 찍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거의 저점에서 거의 더블 가까이 올라갈 정도로 주가 회복력이 굉장히 빠른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이 구간에서 다소간의 출렁거림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이런 출렁거림이 진행되고 나서 2단 반등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플렉서블 배터리뿐만 아니라 ESS라든가 여러 가지 신사업 쪽의 성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런 눌림 조직이 나올 때 우리가 한 번 더 접근 전략을 하면서 물량을 매집해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현재가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눌림 조직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매집을 해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목표가는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감안해서 1차적으로 제가 16,000원 정도까지만 일단 잡겠습니다. 16,000원도 적지는 않죠. 가더라도 적어도 고점에서 한번 물량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가를
16,000원 보고 자, 손절가는 1,300원 정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그린텍 목표 주가 16,000원, 손절가는 1,300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눈여겨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무료 방송에서 또 들어보세요.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